지금 이 순간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단어가 있어요. 머그샷. 여러분 머그샷 들어보셨죠? 뭐 범죄 영화, 특히 외국 범죄 영화 보면 이렇게 무슨 숫자가 써 있고 딱 사진 찍는 게 있어요. 그게 머그샷이라고 하는데 관련해서 오늘 그 내용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되고 신상 공개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할 때 공개해도 되냐라는 의사를 저희가 물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수사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이제 동의를 얻어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중에서 이제 범인을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제가 선별했고요.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행위한 자체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일부 조사 과정에서 후회한다라는 표현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천불이 나는 내용 들어보셨어요? 전현평론가님, 최원정한테 야, 너 사진 찍어서 신상 공개하기 좀 가운데 좀 봐줄래? 찍어도 되니? 안 돼. 그랬더니 못 찍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인 제도의 허점입니다. 보통 신상 공개라고 하면 이름, 나이, 얼굴의 공개인데 이 얼굴과 관련된 촬영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언제 누가 찍을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체포된 이후에 이름표 같은 거 들고 어떤 때 보면 뒤에 나이나 이 신체 사이즈를 볼 수 있는 표 같은 데 서서 찍잖아요. 네. 이것이 머그샷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가 동의해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어허. 그렇다 보니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이 이 머그샷 촬영 제대로 안 됐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원정도 똑같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신상 공개에 따라서 과거의 사진이 저렇게 공개되는데 저 검거 당시의 얼굴과 3년 전 운전면허증 저 사진이 도대체 동일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제도상에서 모순이 있다, 불일치한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저 사진 공개됐을 때 저 두 장 중에 오른쪽 검거 당시 사진 공개됐을 때 저게 머그샷 아니었어? 저거 찍으려고 했는데 최원정이가 부끄러워서 정말 너무 저기가 한계 가책을 느껴가지고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답니다. 저게 검거 당시 사진인데 우연히 지금 앞에 있는 걸 찍힌 거예요. 그런데 그럼 저 상황에서 백성문 변호사님 고개 좀 들어봐, 고개 좀 들어봐 이렇게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못하죠. 지금 현행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제가 유의미하게 좀 변한 건 저번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조선과 이번에 최원종 같은 경우는 사진이 그래도 2개 공개됐죠. 아하. 저 증명사진만 딱 보면 운전면허증 사진 보면 저 지나가다 만나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범죄 현장 검거 당시의 사진도 그래도 이제 올릴 수 있는 것만 지금 저렇게 올리는 건데 우리 신상 공개 제도를 보면 현행법은 그러니까 신상을 그러니까 얼굴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해서 공개하라고 돼 있지는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유권 해석을 통해서 일단 본인이 동의를 해야 머그샷도 촬영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할 수 있게 됐다 보니까 지침상 동의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사진도 못 찍고 강제적으로 사진 뭐 찍는다고 하더라도 그거 나 그거 공개하는 거 싫은데 공개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신상 공개가 맞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안타깝게도 정말 천불이 나게도 한 분이 돌아가시고 정말 많은 분이 저 최원종의 범행에 다쳤는데 지금 이 최원종의 범죄자 인권을 강조해서인지는 몰라도 얼굴 강제로 들게 할 수도 없답니다. 머그샷 찍으려고 했더니 거부하니까 못 찍었답니다. 그러면 인권을 강조한다면 김묘성 기자님, 미국도 인권을 강조하니까 머그샷은 꿈에도 못 꾸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피의자에게 너 이 머그샷 찍을래 말래 이런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어머. 물론 주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선택권을 주지 않는 부분에서는 모든 주가 일치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머그샷을 찍어서 그것이 공개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모두가 알 법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어머. 이렇게 머그샷을 찍었습니다. 이게 머그샷이어서 빌 게이츠에? 근데 왜 찍었는 줄 아세요? 신호 위반 때문에. 운전면허증 미소지 및 신호 위반 때문에 이렇게 머그샷을 찍은 게 공개가 됐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이언맨으로 유명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같은 경우에도 어머! 마약 소지 및 검사 불응
요 이후로 머그샷을 찍었고 이렇게 아, 공개가 마약 됐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네. 근데요, 뭐 이분들 외에도 린제이 로한 같은 경우에는 악동으로 유명하잖아요. 아하. 린제이 로한 한 6-7번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린제이 로한의 머그샷 모음집, 머그샷 변천사 어머. 이런 식으로 해서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하. 처음에 머그샷을 찍었을 때는 잔뜩 이렇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가 한 6-7번 찍었을 때는 여유를 되찾는 아하. 그런 모습까지도 다 모음집이 있을 정도로 웃지 못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 머그샷을 보면요, 미국의 머그샷을 보면 빌 게이츠나 저 아이언맨 다우디 주니어 뭐 있잖아요. 뭐 하도 이름이 길어요. 그런데 저 사진을 보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 머그샷을 찍는 저 사람들 표정 보면 그냥 뭐 웃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제정신이야, 웃음이 나오냐 할 텐데 지금 저런 걸 버젓이 이게 공개된 머그샷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표정이 너무 여유롭고 마치 무슨 포즈를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우리나라 정서에는 도저히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저 머그샷 말고 다른 유명인들의 머그샷들도 있거든요. 아, 또 있어요? 매트릭스의 키아누 리브스가 음주운전으로 체포돼서 찍은 머그샷이 유명하고 그다음에 재벌 상속녀이자 배우인 페리스 힐튼. 페리스 힐튼은 음주운전이라든가 마약 등의 혐의로 3번 체포돼서 머그샷이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밖에도 또 방탄소년단 직전에 세계 최고 아이돌이었던 저스틴 비버도 음주 마약 혐의로 또 체포돼서 저렇게 음주 마약 상태로 운전까지 한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저렇게 머그샷을 찍었고 휴 그랜트도 뭐 성매매 혐의로 머그샷을 찍었는데 근데 저렇게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런 식으로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하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렇게 포즈를 취하면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으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정서가 도저히 용납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저 미국의 유명인들은요, 우리가 인식할 때는 보세요. 앞서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운전면허 그런 거 우리가 볼 때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미국은 머그샷 찍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손정희 변호사님, 미국은 우리보다 인권을 경시하는구나. 그런 생각 드시겠네요, 그럼? 조금 형사재판 절차가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무죄 추정 원칙이 강하게 작동하는 형사 절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네. 특히 그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죄가 있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 범죄자 식별하는 정보, 범죄인 식별 정보는 뭐 이름일 수도 있고 저런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행해지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이 경찰 범죄 수사 준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라고 유권 해석을 내린 상황이고요. 아하. 특히 우리 고유정 사건이나 정유정 사건, 특히 고유정 사건에서 머리를 커튼으로 해가지고 아, 맞아요. 기억나요. 국민들이 더 화가 났던 맞아요. 기억도 있고요. 정유정 사건에서도 모자를 꾹 눌러 쓰고 마스크를 써서 거의 얼굴이 보이지 않게 송치되는 장면을 보셨는데 이것 또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 수사 사건이 공보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얼굴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경찰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저렇게 이제 커튼을 좀 치거나 모자를 좀 벗기거나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조치 등이 지금 경찰 내부의 규칙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렇게 범죄인 식별 정보도 그 범죄자에게는 개인정보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하거나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한다면 법률이나 그 밑에 시행령을 좀 개정을 해야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국회의원분들 다수가 개정 입법 법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또 개정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요 영상 좀 계속 좀 틀어보세요. 여러분께 문제를 내볼까요? 지금 영상 좀 틀어보세요. 쭉 틀어보면은 이건 이제 정유정일 거예요. 정유정이고 그 다음 사람 쭉 나올 거예요. 그 여러분들 문제 내볼게요. 이건 누구게요? 말씀 안 드리면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죠? 정말 얼굴 볼 수가 없어요. 고유정이에요. 그 극악무도한 고유정이에요. 그 고유정에 그리고 그 스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럼 스틸 사진 보여주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게 앞통수인지 뒤통수인지 저 보세요. 저 머리를 늘었다는 거 보세요. 오른쪽 사진 보세요. 저게 앞통수입니까? 뒤통수입니까? 저렇게 해버리면요. 고개를 들으려고 할 수도 없고 머리 좀 올려봐 고유정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문 변호사님 우리가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그러면? 안 그랬어요. 사실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그냥 범죄 사건이 터지면 기자들이 제일 먼저 그 사람 신상부터 파악하고 찾고 얼굴 공개하고 그래 왔었어요. 그래요? 기억하지 모르겠지만 신창원 같은 경우도 신창원 머그샷도 이렇게 있었던 걸로 아, 기억하는데 있었어요? 신창원 얼굴 다 알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다가 98년 지금 나오는 어머, 이거였어요? 어머. 다 저렇게 그냥 실명 얼굴 그대로 보도했는데 오. 우리가 이제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좀 약간 그 무슨 고문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강압 수사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피의자 인권을 좀 보호해줘야 될 필요성도 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네. 피의사실 공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8년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이건 문제 있고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 공개되면 안 된다라고 결정이 나면서 그 뒤로는 아예 공개가 안 됐어요. 하하. 이제 아예 공개가 안 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8년도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 강호순이라고 있습니다. 하하. 강호순 사건이 터지고 그때 제가 알기로 뭐 언론에서 그냥 얼굴을 공개해버렸어요. 네. 너무 화가 나서. 아.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서 이 정도의 아주 특수한 강력한 범죄 혐의가 너무너무 명백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들어올 여지가 거의 없는 그런 사건에 한해서만 공개하는 걸로 지금 거의 바뀐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죄인 사람을 잡아와서 이런 공개 여부가 논의될 상황 자체가 아니잖아요. 아하. 수사 기법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제는 좀 국민 감정에 맞는 공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머그샷을 공개해서 우리가 무슨 이득 얻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피해자는 애꿎은 목숨을 잃었는데 무슨 놈의 가해자 인권을 이렇게 정말 중요시합니까? 천불이 나잖아요. 정말로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뭔가 법 개정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